100점짜리 부동산을 찾는 게 아니라 80점짜리 토지를 찾는다라는 측면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싼 땅에 지은 거랑 싼 땅에 지은 거랑 건축비는 똑같아요. 땅을, 토지를 얼마나 저렴하게 사느냐가 핵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펫부동산은 100점짜리 부동산을 찾는 게 아니라 80점짜리 토지를 찾는다라는 측면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세권이라든지 뭐 개발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데들이 사실상 100점짜리라고 본다면 그런 부지가 아니라 견세권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자,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그러한 위치의 부지, 토지, 일반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한 80점 정도 된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100점이 아니라 80점이기 때문에 100점짜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낮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펫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견세권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100점짜리보다 80점짜리라고 칭해지는 부지 자체가 우리는 더 좋은 거예요. 부동산 개발하는, 펫 부동산 개발하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러나 100점짜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을 했을 때 오히려 20%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시행사 입장에서는 저렴한 땅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사실상 임대가는 더 높고 또는 똑같다고 치더라도 땅을 저렴하게 사는 게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최고거든요. 비싼 땅에 지은 거랑 싼 땅에 지은 거랑 건축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동산 입장에서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땅을, 토지를 얼마나 저렴하게 사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80점짜리 땅을 산다, 또는 80점짜리 땅을 가지고 개발을 한다 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견세권입니다. 역세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세권을 이기는 견세권, 이게 우리가 주장하는 모토거든요. 그리고 전원주택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원주택에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골에 내려가서 주말이라든가 편할 때, 시간 날 때 내려가서 쉬는 그러한 주택이거나, 또는 아예 그냥 귀촌해서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니 도로하고 어느 정도 또 가까워야 되고 뭐 그러한 나름의 기준이 있지만 우리로서는 그걸 개발할 때도 도로에서 가까우면 오히려 마이너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땅값이 당연히 저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우리는 더 원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큰 차익을 벌써 땅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벌고 들어간다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펫 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펫 난민, 이 용어도 또 처음 들어보는 분이 계실 수도 있긴 하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랑 함께 생활한다는 이유만으로 내 집이면 모르지만 임대주택을 또는 집을 렌트를 원하는 입장에서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임대차 계약을 다 하고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또 쫓겨나요. 아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짙고, 생각했던 것보다 주변 민원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너네 여기서 살 수가 없다, 나가달라, 이런 식으로 쫓겨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펫 난민이에요. 정말 가족이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구해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만에 쫓겨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해요, 사실은. 그리고 심지어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분들조차도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임대 안 줘, 이 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펫 난민 자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든지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원하는 주택을 만들어 주거나 주거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당연히 이분들 입장에서는 거기 들어가겠죠. 자기가 정말 빌라에서 살다가 주변 민원이라든가 눈치 보이고 정말 이 아이들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출퇴근만 4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이사를 오시는, 물론 거기서 살고 있는 것도 그나마 살 수는 있었지만
스스로 불안함에 그 불안함마저 떨쳐내고 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사를 간 이 사람도 사실 펫 난민이에요. 그런데 이분보다 더 열악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대기 수요를 얼마든지 흡수해낼 수 있는 환경만 갖춰준다면 펫 부동산이 굉장히 큰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되기 때문에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빠르게 분양이 되거나 임대가 돼야지만 수익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부동산하고 다른 측면이 있다. 자, 앞서 말씀드린 80점짜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례를 그냥 편하게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어쨌건 통상적으로 말하는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부지 조건이 일반 부동산과 펫 부동산이 다르다라는 거죠.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견세권이 역세권을 이기기도 하고, 지방의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도 조건이 달라요. 옆에 사실상 도로가 굉장히 조금 더 가깝고, 그리고 뭐 편의시설 같은 게 많이 잘 갖춰져 있으면 좋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견세권은. 그러다 보니까 전원주택 자체도 도로에서 사실 저희가 처음 개발한 데도 한 300m 정도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변에 피해를 덜 주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조금은 더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플레이그라운드라든가 이외에 또 다른 장점들이 모여서 견세권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도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견세권이 가지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견세권이라고 하는 부지가 80점짜리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50점, 40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역세권을 이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큰 강점이 있다. 자,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역세권이라고 하는 부분, 이게 가지는 의미는 뭐 너무 잘 아시죠? 역세권 기본적으로 뭐 큰 도로에 대로변에 접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없더라고 하더라도, 여기 멀다고 하더라도 대로변에 접해 있는 거랑 이면도로에 접해 있는 거랑 어디가 더 낫겠습니까? 당연히 대로변이 낫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임대료를 더 받는다라는 측면, 물론 더 받을 수 있겠죠. 다만 가성비 또는 투자 대비 수익률을 따진다면 사실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로변이 당연히 이면도로보다 비쌀 거고, 지금껏 설명드렸던 것처럼 100점짜리, 120점짜리 부지에다가 개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땅값 비쌀 거고,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임대료는 투자한 거 대비 수익이 나와야 되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금액을 이면도로에서 개발을 해서 받아낼 수 있다면 당연히 이게 수익이 높은 거겠죠. 똑같은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이라고 하는 월세를 받는다고 한다면, 여기는 100만 원이어도 수익률은 낮게 형성될 거고, 여기는 높게 형성될 거니까 당연히 도로가 큰 데다가 짓게 되면 빌라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건 비싸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수익률 차원에서 보자는 거예요.